자, 요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 부분인데, 일단 제가 핵심만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할 테니까 꼭 문제 다 풀어보고 연습 문제까지 다 해서 오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독립과 종속이 뭐냐면, 일단 독립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독립의 정의는 A, B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인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예시를 어떻게 들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김치찌개 내지는 된장찌개를 먹을 확률이랑 이 두 개밖에 없다고 칩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 A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는 뭐 이런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김치찌개를 먹거나 아니면 무조건 된장찌개를 먹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A라는 학생이 학교를 갈 땐 자전거를 타거나 내지는 무조건 걸어서 간다고 칠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이 학생이 자전거를 탈 확률이 올라가거나 내지는 내려가지 않죠. 그죠? 이게 김치찌개 먹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뭐 완전 다른 나라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이런 두 사건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독립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김치찌개 먹을 확률을 A라고 하고 김치찌개 먹을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A라는 학생이 자전거를 탈 사건을 만약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배운 걸로 이제 정의를 한번 써볼 텐데, 조건부 확률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대로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게 바 뒤에 있는 게 전제였죠. 이거는 제가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탔네요. 이거는 제가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탄 거고, 이건 그냥 자전거 탄 거예요. 만약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이 없다면 김치찌개를 먹든 안 먹든 자전거를 탈 확률은 언제나 동일해야 되죠. 그죠?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알아는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 계산할 때 써먹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독립을 확인할 때는 이 텍스트를 전혀 써먹질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독립임을 확인할 때는 뭘 쓸 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 거거든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였냐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적어보면 이게 PB분의 PA교비였잖아요. 여기에서 양변에 PB를 곱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왔었죠. 그러면은 PA 바 B 곱하기 PB가 PA 교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써먹을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만약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었다고 치면, 이게 B가 일어났다는 전자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 언제나 동일하니까 이게 사라져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A, B 사건이 서로 독립인 관계에 있다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두 확률을 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사건이 독립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독립이면 이러하다, 이러하면 독립이다. 두 쪽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다음 페이지인데,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률을 곱셈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두 사건이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는 요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독립의 정의로 확률 계산할 때 활용하는 식. 요걸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꼭. 다음, 독립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은 주로 우리가 이걸 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는 쓰임새가 좀 많이 달라요. 물론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쓰임새는 달라요. 자, 그리고 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A와 B가 독립인 사건의 예시를 제가 뭐라고 들었냐면은, 제가 김치찌개 먹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이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들었죠. 자, 그러면은 제가 김치찌개 먹는 사건 A, 그 다음에 된장찌개 먹는 거는 A가 아니다로 할게요. 이게 결국엔 뭐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된장이라고 할게요. 자전거를 타는 사건이 B면 걸어서 간 건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독립이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얘네들끼리도 독립이에요. 이렇게 해도 독립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요렇게 해도 독립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해도 독립이에요. 애초에 원래 사건 자체가 영향이 없었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끼리도 영향이 없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도 영향이 없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A, B가 독립이면요 얘네들의 여집합으로 쓴 것들끼리는 그냥 무조건 다 독립입니다. 조합이 지금 보세요. A, B가 독립이면 A 아니다, B 아니다가 있는데 이렇게도 독립, 이렇게 다 독립되는 거죠, 그죠? 이들 중 하나만 독립인 게 확인되면 이들끼리는 무조건 다 독립이에요. 요거를 좀 써먹을 겁니다. 뒤에 여기 개념원리에 이해되어 있는데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을 비교하라고 얘기해 놨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안 하냐면은 배반과 독립은 제가 쓰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립과 배반이 전혀 같은 개념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순간 헷갈린다예요. 저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아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문제 다 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6번을 같이 보면서 독립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합시다. 자, 문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라고 되어 있죠. 종속은 참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not 독립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독립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지 종속이 무엇다 이런 식으로 종속의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독립이 아니면 돼요. 그 말은 제가 이제 독립이 훨씬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말입니다. 독립이 중요하지 종속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속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아닐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종속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독립이 아니다로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어쨌든 이 두 관계밖에 없어요. 독립 아니면 종속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이게 하다 보니까 혹시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가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사건은 아까 독립과 종속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배반 사건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름의 사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독립과 종속만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자, 그래 놓고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씨와 김씨가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기준이 뭐냐면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사건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그 다음에 성씨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는 구별 기준에 따라서 전체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은 영향을 미치느냐, 즉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건들은 독립 아니면 종속 둘 중 하나에 무조건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해볼게요. 6번 조금 해봅시다. 이게 하다가 제가 좀 샜는데.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고 먼저 표본 공간,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사건의 정의, 앞부분에서 다시 읽고 오세요. 사건의 정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즉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를 제가 적어보면은 A는 홀수의 눈이니까 1 또는 3 또는 5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다 밑에다 제가 예쁘게 적을게요. 자 B라고 하는 사건은 3 이하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C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2 또는 5의 눈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C라고 하는 사건에는 2와 5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뭘 해나가고 있는지 봅시다.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일단은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겠냐면 독립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예제를 쓸 거예요. 독립의 정의를 쓰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있는 요 텍스트랑 요거랑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둘 중에 하나 쓴다 그랬죠. 자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의 정의라고 부를 거예요. 독립의 정의. 이렇게 이건 독립이야. 이렇게 이건 정의고요. 독립임을 확인할 때는 이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쓴다라는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두 개로 갈리냐면은 앞부분에 독립의 정의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복잡하면 하지 않고 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럼 A와 B가 독립이냐를 확인하려면은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제가 이제 적어볼게요. 전체 표본 공간이 6개였고 A라는 사건은 3개니까 6분의 3이겠죠. 확률. 자 같은 방법으로 B가 일어날 확률 또한 6분의 3이겠고 C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자 A랑 B가 독립임을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요 필요충분 조건 요거 쓸 거예요. 자 그래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비교를 해서 만약 같다면 독립이라고 할 것이고 이게 만약 다르다면 저는 종속이라고 대답을 하려고 해요. 됐죠? 봅시다. A 교집합 B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전 사건은 6개였기 때문에 6분의 교집합은 1과 3이 있어요. 그럼 2개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PA랑 PB는 각각 2분의 1이었으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 얘는 4분의 1이 돼요. 즉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하시면 돼요. 즉 얘는 종속 관계예요. 이해됐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니은 힌트. A랑 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자, 그럼 A랑 C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A 교집합 C의 확률과 A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을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A 교집합 C부터 볼게요. A랑 C의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현재 A랑 C의 교집합이면 5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6개 중 1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였냐면은 2분의 1이었고요.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었죠. 그 둘이 곱했는데 6분의 1이 됐네요, 얘는. 그럼 이건 독립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될 테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임을 직접 확인해라 라고 하면은 이 독립임을 확인하는 필요충분 조건을 써먹을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독립의 정의를 쓰지 않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계산. 이 계산 문제에서는 정의를 쓸 거예요. 보세요. A, B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A, 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B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조합이 모두 독립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필요충분 조건 썼네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 잘못했습니다. 요것도 필요충분 조건 썼어요. 이게 안 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디 있죠? 여긴 없나요? 왜 정의 써놨네요. 그죠? 요런 것도 요런 게 정의 써놓은 거예요. 알죠? 일단 이런 게 있는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독립이라 그랬죠. 독립이면 이렇게 A, B 독립이면 니들끼리 모두 독립 때문에 제가 요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단순히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이게 PA역 그다음 곱하기 PB가 돼버리죠. 요게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이란 뜻이고요.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이거 교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예요, 그냥 확률은. PA역 곱하기 PB여가 되는 거예요. 요게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PB 구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PA여 동일하니까 제가 이거 없애려고 양변 나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약분되고 얘만 남는데 PB여는 1-PB라고 하시면 되죠. 안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 다음 위에 PB가 있고요. 요게 지금 얼마냐면 약분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PB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곱하면 똑같으니까 3-3PB와 PB가 동일하다. 즉 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4PB가 3이 되겠고 양변에 4 나누면서 PB는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문제 다 동일합니다. 교집합 요것만 좀 잘 보시고 이런 것들. 자,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는 이게 가끔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 물론 갑이랑 을이 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만약 상대평가였다면 뭐 갑이 합격하는 거에 따라서 을이 합격 확률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기로 해요. 그냥 각각 합격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자, 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갑이 합격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인 거고요. 을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을이 합격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가끔 그 소리를 해요. 아니, 다 더하면 이게 2입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라지 않았습니까? 자, 확률의 총합은 갑이 합격하냐 안 하냐 요거 두 개가 확률의 총합이죠. 이들 둘이 더해서 1인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자, 갑, 을 모두 합격하라 그랬죠? 갑 합격하는 거랑 을 합격하는 거랑 관련이 없다 그랬죠. 서로 독립이니까 그냥 곱하시면 된다고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갑은 합격하래요. 확률 4분의 3. 자, 을은 불합격하래요. 3분의 2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곱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해라. 둘 다 떨어질 확률 빼면 되겠죠. 그죠? 1 빼기 둘 다 떨어지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연습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일요일날 연습 문제 제가 풀이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제 일요일날 제대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부분은 하나만 좀 지켜주세요. 요거 나오는 거 좀 어디서 익숙하죠? 이항정리 부분을 혹시 보고 올 수 있으면 한번 보고 오세요. 알았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요일 날 수업 때 뵙겠습니다.